좋다. 혹시 나중에라도 자식들이 찾아와서 울거든 아버지는 괜찮다고.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니들이 나한테 준 서름은 다 잊었다고 전해주세요. 아버지한테 미안해 말고 니들이라도 잘 살라고 건강하고 화목하게 잘 살기를 저승에서도 빌겠다고 꼭 전해주세요. 띵잘. 때는 1992년 완도. 왜? 맛이 별로야? 오늘의 주인공 강희는 바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엄마와 단둘이 살며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뭔가 모자라지. 설탕도 아니고 고구마 말랭이.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바다 식당에 나타난 의문의 소녀. 차영은 고구마 말랭이를 훔쳐먹기 시작했죠. 그것은 소가 먹는 것인데 요거일 사람 먹는 것이고. 소는 좋겠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어디서 굶고 다니는지 고구마 말랭이 하나 먹고 감격하는 소녀의 모습을 보자 돈 없는데 돈 달라고 안 했는데. 강희는 안쓰러웠는지 차영에게 맛있는 식사 한 끼를 차려주는데요. 돌 씹었어? 식사를 하다 말고 오열을 해버리는 차영. 매운 거 주먹었냐?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서요. 둘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점심 때도 밥 먹으러 와. 나가 초코샤자 만들어 줄 텐께. 사실 차영이 이렇게 음식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일 모레가 오디션인데 어떻게 뺀 살인데 대체 뭘 얼마나 처먹고 다니는 거야? 바로 그녀의 엄마가 오디션을 보게 한다면서 강제 다이어트를 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강희는 차영에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초코샤샤를 만들다가 실수를 해 화상까지 입고 말았는데요. 누나 말고 차라리 내가 탤런트 하면 안 돼? 하지만 차영이는 이미 서울로 올라가는 중. 그러던 중 강희에게 멋쟁이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오늘 점심 영업은 끝났는데요. 네가 강했냐? 바로 강희의 친할머니. 얼마 전에 소문 하나를 들었다. 거성병원의 유력한 후계자였던 이재훈이가 집안에서 부리던 식모딸하고 도망쳐서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나니까 그 형 이승훈이가 이제 거성이 제 것이 된 양 설치고 다니면서 어머니, 사실 강희의 아빠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거성병원의 후계자였던 것이었죠. 어떡하냐 근데 네 동생 재훈이가 자식 하나를 남기고 갔어. 할머니는 첫째 아들 승훈의 하는 꼬라지가 영 못마땅했고 수소문 끝에 이 완도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던 강인애를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어머니 저 말고 어머니 장손 준이를 모시라니까요. 재훈이 아들놈 이름이 강이랬니? 저 집 아들놈 준이랑 붙으면 이길 수 있는 놈이냐? 난 원래 잘나고 능력 있는 놈한테 거성을 맡길 참인데. 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지금 나 밀었냐? 그까 개 때문에. 이 소년이 바로 거성병원의 첫째 손자 준이. 산이 내 동생. 그니까 너 네 동생 개하고 죽은 듯이 달라고. 왜 남의 식구를 건드리냐고. 준이 또한 할머니가 장손인 자기 대신 강희를 찾아왔다는 사실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이 밥에다 먹고 가. 이 개끼가. 사이좋게 춤을 추던 강희와 준이 끝내 같이 다이빙까지 하게 되고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죠. 하지만 병원의 의사들은 거성병원의 손자라는 이유로 준이만 챙길 뿐이었고 우리가 아직 지금 의식도 없는데 비키라고! 보다 못한 강인의 엄마는 우리 강희도 거성 집안 아이예요. 우리 강희도 안용철 회장님 손자라고요. 결국 폭탄 발언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서울로 올라갔던 차영이는 초코샤샤를 만들어주겠다던 강희를 잊지 못하고 다시 완도를 찾아오게 되는데 강희도 니를 엄청 실에 기다렸다는데 강희는 이미 이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니 줄라고 초코샤샤 만들다가 소모까지 홀딱 뒤어버렸다더만. 그리고 2012년 어느덧 훌쩍 자라 장첸이 되어버린 강희는 요리사라는 꿈을 접고 거성 집안으로 들어가 번듯한 의사가 되었죠. 그새 많이 늙었다 우리 엄마. 엄마는 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내가 보기엔 네가 더 맛이 간 것 같은데. 집안의 압력에 의해 제사조차 제대로 지낼 수 없었고
매년 고맙다. 가장 친한 친구인 민성이와 함께 늘 조촐한 차례를 따로 지내곤 했는데요. 그 사이 거성병원, 거성의 첫째 손자 준이 또한 훌쩍 커 번듯한 의사가 되었는데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 아니 왜 거기 누워 계세요? 차영이 병원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내가 볼 환자 아니니까 정신과로 추월하세요. 그녀 또한 과거 큰 사고를 겪었고 우리 또 1년 만이네요. 이후 가끔씩 이렇게 후유증을 겪곤 했죠. 이준 선생님도 문채영 씨랑 같은 사고로 가족을 잃었대요. 그래서 차영 씨한테 더 까칠하게 구실 수도 있어요. 잊고 싶었던 상처가 생각나니까. 그러던 중 강희는 지금 태어나는 길입니까? 퇴원을 하고 있는 한 환자가 횡설수설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내 목소리 들립니까? 오늘 퇴원시켰던 장유숙 환자인데 수술했던 곳에 제출혈이 생긴 거 같아요. 알고 보니 준이가 담당했던 환자.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하셨나 봐요. 선생님처럼 센시티브한 분이 전조 증상도 눈치 못 채시고. 너 나만 팔로우하고 있니? 하루 24시간을 내 실수 잡아내는데 쓰고 있어? 고맙다 강아. 네 덕분에 큰 사고 막았다. 조만간 형이 밥 한 번 살게. 그 뜻을 알아듣고 시간 빼놓고 있겠습니다. 둘은 여전히 거성병원 후계자 자리에 라이벌 관계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차영. 넌 꼭 살아서 나가라. 그녀는 과거 백화점 붕괴 사고를 당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준이의 숨겨진 사연을 듣고는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로 결심하죠. 저도 나중에 크면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요리사가 될 거예요. 어렸을 적 강희가 해준 음식을 맛본 뒤 요리사가 된 차영. 요리사가 되고 싶다며 바다 식당으로 내려가 셰프로 사는 게 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차영은 그렇게 강희의 꿈을 대신 이루었는데요. 엄마가 그랬었지. 내 것이 아닌 걸 가졌을 땐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이 적응되지 않는 고통과 상처와 분노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돌려주려고. 먼지 하나까지 남김없이 돌려주고 이 지옥을 떠나려고. 다음날 이준 선생님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이는 차영이 몰래 갖다 놓은 도시락을 발견하지만 저기요. 거기 브라운 오피스. 곧장 그녀를 뒤쫓아갑니다. 부르는데 왜 도망가요? 언제 부르셨는데요? 브라운 원피스 불렀잖아요. 이거 똥색 원피스인데요? 이거 그쪽에 두고 가죠. 아니요. 오케이. 아닌 걸로 합시다 그럼. 아주 냉정하게 도시락을 갖다 버리려 하자 음식에 뭘 넣었을지 어떻게 알고요? 독이라도 탔으면 어떡해요? 독을 왜 타요? 먹는 음식에 그런 거 안... 차영은 기미상궁이 되어 직접 먼저 음식을 먹어보는데 인생 주먹밥이다 진짜.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그녀. 야 재벌집 손자면 뭐하나. 지 엄마 제사도 지 집에서 못 지내고 밥 먹을 시간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뭐야 왜 이래? 그만해.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아 진짜 아무렇지 않다니까요. 아 요즘 맹장 수술이 수술이에요. 끊어요. 그러다 잠시 강희가 놓고 간 떡볶이를 본 그녀는 아까운 걸. 어릴 적 개버릇 난 못 주고 또다시 음식들을 주워 먹기 시작하는데 병원에서 밥 안 줍니까? 결국 다시 나타난 강희와 마주하고 마는데요. 누가 버리고 간 것 같아가지고. 버린 거 아닌데요. 친구 배웅하고 마저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선생님 거예요? 이거? 이강. 이거? 저 아세요? 누구더라? 그녀는 강희의 이름을 듣고는 설마? 그가 어릴 적 자신의 첫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름이 똑같아. 완전 대박 신기. 세상에 이름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강.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구나. 아니 안 그래도 멋진 애가 어쩜 그렇게 멋있어질 수가 있지? 사람이 그래도 돼? 안녕하세요. 이후 차영은 강희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아니면 뭐 키면 좀 그만하자. 그녀의 앞에 나타난 강. 차영은 강희의 팔에 남은 흉터를 보고는 과거를 떠올렸죠. 배고픔은 나한테나 와. 강희도 니를 엄청 실에 기다렸는데. 니 줄라고 초코샤샤 만들다가 소모까지 홀딱 뒤어버렸다더만. 하지만 강은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전 연애 같은 거 당분간 할 생각도 여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 쫓아다닐 시간 있으시면 환자분 몸 회복하는 데 쓰세요. 병실에도 제발 좀 붙어 계시고.
차가운 말만 남긴 채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너 뭐하다 이렇게 늦게 오니? 준이 그새 할머니한테 점수 엄청 따고 있었는데. 급한 환자가 있어서요. 할머니는 여전히 준이보단 강희에게 조금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엄마. 강희 다음 달에 리비아로 떠납니다. 갑자기 강희를 리비아로 보내겠다는 승훈. 큰아버지, 리비아라면 그 내전 일어날 위험한 나라 아니야? 거기 우리 협력 병원이 있어요. 그동안 의료진도 계속 파견하고 있었고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니에요. 강희가 가기로 했냐? 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언제요? 경영진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한번 해보자, 강아. 그럼 준이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준이가 해도 되잖아. 준이는 우리 집 장손이잖아요. 강 그렇게 준비할 겨를도 없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리비아로 떠나게 됩니다. 마치 지옥이 따라오는 이곳의 상황. 그러다 한 꼬마가 흙 속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는데 엘라, 잠시 후 매트메스 무시. 그대로 폭탄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잠시 과거로 돌아가 강희가 리비아로 떠날 즈음 그는 분명 제 첫사랑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어른이 된다면 이런 모습이겠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의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차영은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이강 선생님은 그저께 리비아 병원으로 파견 근무 나가셨는데요. 끝내 만나지 못하고 그를 떠나보내게 되었었는데요. 그가 리비아로 떠나고 6개월쯤의 시간이 흐른 오늘 아침, 그가 아주 많이 다쳤나 봐요, 아줌마. 강희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듣자 강희 산소호흡기 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아버지 동의하셨어요? 준이는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해요? 그걸 누가 판단해? 야, 춘아. 강희한테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가만히 안 있어요. 아버지가 강희 리비아로 보내는 그런 치사한 짓까지 하지 않으셨어도 저 강희 새끼 이길 수 있었어요. 아버진 강희 아버지한테 상대가 안 되지만 전 달라요. 그리고 강희의 소식에 가장 슬퍼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민성이. 민성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펑펑 울다가 우연히 차영이를 마주하게 되죠. 차영이가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찾아간 민성. 이거 셰프님 거 맞죠? 어떻게 이걸... 울고 계시면 이것도 같이 돌려주려고 했는데. 어제 병원 벤치 지갑이 없어진 것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나름의 죄책감이었는지 누워있는 강희를 찾아간 준이와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차영의 레스토랑을 찾아가며 구애를 하는 민성. 그러던 어느 날 His heart is beating. 기적적으로 강희가 깨어나게 되는데요. 2013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딱 100일째인 거 알아요? 차영 씨한테 고백했다. 무참하게 차인 거. 수많은 고백과 차임 끝에 됐어요. 그만해도 돼요. 거의 다 썼는데. 전 분명히 말했어요. 잘 때 이두 갈고 뱃살도 장난 아니고. 차영은 민성의 고백을 괜찮아요. 받아주고 말았죠. 저기 앞에 어떤 남자가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남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후 우리 쪽으로 걸어온다. 의식을 되찾고 그들 앞에 나타난 강희. 어떻게 딱 맞춰서 오냐? 눈물이 자꾸 멈추질 않네요. 세 사람의 엇갈린 인연이 시작됩니다. 우리 혹시 본 적 없나요? 자식이 어디다 대고 구닥다리 작업 멘트를 날리고 그래. 우리 민성이 잘 부탁드립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친구예요. FF. 이름은
이강. 얼마 전에 죽음의 세상에서 살아서 돌아왔죠. 하지만 차영은 이 엇갈린 관계가 너무나도 불편했고 갑자기 그리스는 왜? 그 남자한테 자꾸 설레어서요, 제가. 결국 한국을 떠나기로 마음먹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녀가 떠난 후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18년. 강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죠. 뭐냐 너? 내가 의사인데 이 지경이 되도록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민성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고민성 환자 지금 바로 수술방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사정을 까맣게 몰랐던 강희는 마음이 복잡해졌고. 살릴 자신 있냐? 네? 너 이런 수술 처음이지? 얼마 전에 의료사고도 내지 않았어? 선배님! 자신 없으면 비켜나가자. 내 친구 잘못되면 넌 내 손에 죽어. 자신이 직접 그의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오늘 권민성 환자 수술 집도는 제가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성의 아빠이자 거성의 호스피스 병원장을 맡고 있는 현석. 잠시 후 그는 수술을 마친 강희에게로 다가갔는데요. 고생 많았다. 애써 노력해봤지만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한 강희는 제가 살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가망 없었다는 거 우리 민성이도 알고 있었어. 나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민성이가 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죄송합니다. 설명이 나와있듯 호스피스 병원은 죽음을 앞둔 환자의 안락한 임종을 돕는 시설인데 결국 민성은 아빠가 있는 거성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의사 그만두는 건 어때? 대한민국 의학에 큰일 나. 그럼 나 같은 명의를 어디서 또 찾아? 하나 있는 베프도 못 고친 주제. 진작에 날 찾아왔으면 고쳤지. 이 지경이 되도록 미련하게 버틴 네가 멍청하고 나쁜 새끼지. 널 왜 찾아가냐? 닥터 이강을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런데 만두전골 먹고 싶다. 사다 줘? 차영이가 만든 거. 갑자기 차영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민성. 그 기집애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너 버리고 간 나쁜 년 얘기를 왜 하냐고 갑자기. 차영이 얘기 안 했는데 만두전골 얘기했는데.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먹어봤음 소원이 없겠다. 차영은 한국을 떠난 뒤 그리스에서 셰프로 자리를 잡아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First, we will pick our audience judges.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would like to taste the foods of these amazing chefs. 강희는 민성이 먹고 싶다던 그 만두 전골을 위해 I'll do it. 차영을 찾아 그리스까지 찾아오게 되죠. 야, 왜 헤어지자 갑자기? 모르겠어. 그냥 느낌인데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다른 남자 누구? 어떤 새끼인데? 차영이랑 죽어도 못 헤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민성과 만나던 과거. 갑자기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와서 영화는 같이 못 볼 것 같아. 영화는 강희랑 둘이서 보고 영화 끝나고 같이 밥 먹자. 차영 씨, 민성이는요? 차영은 도저히 강희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는데요. 그리스에 가려고요. 그 남자한테 자꾸 설레어서요, 제가. 잠깐만요. 1분만 얘기 좀 합시다. 민성인 차영 씨한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하던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네, 어떤 사람인지 미안합니다. 민성이를 좋아하긴 한 겁니까? 민성 씨는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좋은 여자가... 민성이 사랑하긴 한 겁니까? 지금 전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망쳐 나왔는데 나 이제 어디로 가? 눈앞에 다시 나타난 강희를 보자 차영은 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Sir, this is one of our chefs and she's Korean. 그날 밤 차영이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까지 찾아간 강. 만두전골을 주문하고 싶어서요. 테이크아웃으로. 죄송하지만 여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여기서 조금 멀긴 하지만 한국 식당으로 찾아가 보시죠. 차영은 만두 전골을 해줄 수 없다며 거절해보지만 What is the most expensive wine you have? 차영!
Ο πελάτης είπε ότι θα περιμένει, πίνοντας ένα από τα πιο ακριβά κρασιά μας. Και μάλλον θα μας δώσει και πολύ καλό πουρμπάρι. Σε παρακαλώ, πήγαινε να φτιάξει τη σούπα. Σε παρακαλώ, please, πήγαινε. 강희가 자본주의의 쓴맛을 보여주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만두 전골을 해줄 수밖에 없었죠. 영업이 끝난 후 차영은 만두 전골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주방은 관계자 외엔 출입이 금지돼 있어요. 나가주세요. 행복합니까? 갑자기 강희가 나타나 또 시비를 걸어왔는데요. 네, 민성이 안부는 안 물어봐요? 잘 지내냐고? 잘 지낼 거라고 믿어요. 잘 못 지내요, 민성이. 헤어진 지 4년이나 지난 사람 불행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나쁜 년 죽어버려라. 망할 년 지옥에다 떨어져라. 저주하고 욕하면서 보란듯이 잘 살지 왜? 나보고 뭘 어쩌라고! 만두전골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차영의 모진 소리에 강희도 결국 그 죽을 놈이 당신이 만든 만두전골이 먹고 싶대서 미친 놈처럼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당신 같은 여자가 만든 이딴 걸 인생 마지막 음식으로 먹이기엔 내 친구가 너무 불쌍해. 민성이 소식을 전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강. 네가 여기 박 선생의 수술을 가로챈 게 사실이냐? 내 아들을 의료사고나 저지르고 쫓겨온 낙하산이라고 모함까지 했다면서? 모함이 아니라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머니! 너 이분이 누군 줄 알아? 어? 지금껏 거성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박장관님이시죠? 어? 강희는 민성의 수술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할머니께 오지게 깨지고 말았죠. 민성의 소식을 들은 차영 또한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호스피스 병원에 오게 되는데요. 제 이름이 이강희고요. 그러다 또다시 강희를 마주칠 위기에 처한 차영. 제가 먹을 건 아니고 병원에 있는 제 친구가 먹을 겁니다. 가격은 2배로 드릴 테니까 특별히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황급히 아줌마가 사용하던 고무다라이를 뒤집어 써버립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눈치가 얼마나 빠른 아줌마인지 광주댁 인연은 사람을 이렇게 늦게 보내서 어쩌겠다는 거야. 아유 시간 없어. 빨리 배추부터 날러. 차영을 도와주는 그녀. 그녀는 근처에서 식당을 하며 호스피스 병원에 음식을 해주고 있었죠. 얼떨결에 그녀를 따라 양파까지 까고 있는 차영. 저 아줌마가 기다리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누굴 기다렸는데? 아까 절 광주댁이 보낸 사람이냐고. 광주댁이 보낸 사람은 아침에 왔다 갔는데? 차영은 그렇게 식당 아줌마와 연을 맺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뭡니까? 연락 못 받았니? 그 사이 강희는 민성의 수술을 대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고 이강 선생 당분간 수술방 출입 금지한다고 서 과장이 얘기 안 했어? 큰아버지, 원장님! 결국 근신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 가방 제 거 아니에요? 아유 이게 뭔 일이고. 회장님의 이 선생 당분간 집에다 발도 못 붙이게 하라 카던데. 심지어 집에서까지 쫓겨난 그. 어쩌다가 이래 미운 털을 박아뿐노. 제 방에 가서 상자 하나만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거 뭐고? 너것만 요리 공치가 아이가. 요리사 안 하려고요. 준이성보다 더 잘난 의사가 되어서 이 도트는 인자 볼일 없은게. 강은 어렸을 적 요리사를 꿈꿨던 그날을 회상했죠. 구내식당 주방을 좀 쓰려고요. 임금님 밥상 이모님이 써도 된다고 하셔서. 예, 뭐 써도 되는데 지금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녀는 만두 전골을 해주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는데 그곳엔 이미 강희가 민성을 위한 만두 전골을 빚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승훈에게서 걸려온 전화.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빨리 병원으로 와. 이모전 씨야. 전 지금 징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 회장님께서 비행기에서 쓰러지셨어. 조 회장님 할머니하고 30년 절친이시다. 책임지고 살려내. 살려내면 징계 풀어줄게. 징계 처분할 땐 언제고 갑자기 수술을 하러 올라오라는 그의 말에 강희는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거요? 최악인데. 그러게. 조 회장 이준 선생 환자 아니야? 금세 그의 꿍꿍이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안 하겠다고 해. 성공 가능성 20% 미만이야 내가 보기에. 우리가 언제 성공할 수술만 했냐? 테이블 데스되면 너만 독박 써.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수술을 강희에게 맡겨 책임을 전가하려던 것. 니들은 이런 상황에서 선택이란 걸 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2가지야. 반드시 살려내거나 이 병원에서 쫓겨나거나. 하지만 준이 또한 이런 비겁한 술수는 용납할 수 없었고 넌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강희 갈 거야 그 수술은. 수술 실패하면 그걸 빌미로 강일 완전히 입형을 해서
쫓아내시게요? 알면서 네가 왜 수술복을 입고 있어? 제 힘으로 밟아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딴 새끼 정도 제 실력으로 죽여놓을 수 있다고 100번도 더. 아니 왜 날 안 믿어? 안 믿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강희가 수술에 성공하면요, 몇 시간 전까지 이 병원에서 절 본 사람이 수십 명인데 수술 실패가 무서워서 피해버린 주치의 대신에 강희가 수술에 성공시키면 사람들은 뭐라고 수군거리고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결국 자신이 직접 수술방에 들어가죠. 비겁하게 도망가신 줄 알고 속으로 씹고 있었는데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이준 선생님. 술 드셨다면서 괜찮겠습니까? 닫겠어. 레디오 알터리는 수술 전에 방류해뒀습니다. 그걸로 뭐하게? 바이패스 서저리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건 실력 없는 너 같은 서전들이나 하는 짓. 이 환자는 코일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넓어. 스텐트를 대면 다른 분지 부위가 막히니까 다이렉트로 클립을 할 거야. 이 환자 나이도 있고 동맥경화도 심해서 직접 결절수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출혈이나 슬리핑 상황도 생각을... 이 수술 집도인은 나야. 그런데 수술 방식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버린 강희와 준. 강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준이는 자신의 방식대로 수술을 이어나갔지만 석션! 정신 안 차려! 얘가 심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나가라고! 형이나 나가. 아직 술이 덜 깬 것 같은데 이 수술방에서 조 회장님 테이블 댄스 시킬 거 아니면 형 네가 나가. 결국 보다 못한 강희가 대신 나설 수밖에 없었고 바이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사이 차영은 민성을 위한 만두 전골을 만들어 강희가 만들었다고? 강희가 만들었다며 몰래 전달해 주었는데 먹어봐.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대. 그는 만두 전골의 맛을 보자마자 차영이 만든 만두 전골임을 확신했죠. 미안합니다. 정말. 얼마 후 삐졌냐? 그래서 전화 안 받는 거야? 미안해. 수술이 지금 막 끝났어. 아직도 낚시터에 있는 거 아니지? 바쁜 수술로 인해 민성과 낚시 약속을 가지 못한 강희는 전화를 거는데 잠시 후 차라리 한 대 쳐. 차라리 내가 민성의 아빠에게서 민성이 갔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낚시터에서 너 기다리다가 좀 전에 갔다.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차영아, 만두 전골 잘 먹었어. 민성이 죽기 전 차영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네가 그리스에 간 거 강희 때문이지? 네가 늘 말했던 어린 시절 피터팬 강희가 맞지? 그는 사실 차영의 첫사랑이 강이라는 것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차영이 네 지갑에서 우연히 그 사진을 봤어. 오늘 강희랑 낚시 가기로 했는데 그때 강희 만나서 얘기할게. 차영이가 강희 널 아주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기다렸다고. 사실 그동안 몇 번이나 강희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의 속 좁음으로 기회를 놓쳤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낚시터에 멍하니 앉아있는 강. 나 때문에 놓쳤던 강희 이번엔 꼭 잡아. 차영은 그에게로 다가갔죠. 만두 전골 끓여줬어요, 제가. 아주 맛있게 잘 먹고 갔어요, 민정 씨. 눈물이 자꾸 멈추질 않네요. 그에게 할 말을 전하고는 옆에서 눈물을 쏟아내는 그녀. 그날 밤 강희는 차영을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그리스로 돌아갑니까? 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다시는 보지 맙시다. 여전히 차영이 민성이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오해하고 있는 강희는 모진 마지막 인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누적된 피로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졸음.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강은 잠시 근처 쉼터에 들러 쉬었다 가기로 하는데 전요 피터팬이라고 불러요. 어릴 적에 딱 한 번 만났는데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커서도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떨리고 설레었어요. 그 사람은 날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차영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그때 갑작스럽게 뒤에서 그들을 들이박는 트럭 한 대. 차영은 그 순간 또다시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분이에요. 백화점이 무너졌던 그날. 아줌마, 지금 제 옆에 있어요? 아줌마가 제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꼭 살아서 나가자. 차영은 한 아줌마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데 아가, 바로 그 아줌마가 강희의 엄마였던 것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수는 사고를 내고도 모른 척 냅다 뺑소니를 쳐버리고 차영씨, 이내 의식을 되찾은 강은 재빨리 근방의 병원으로 이동했죠. 우선 CT로 봤을 때 폐 손상이 제법 심각해. 근데 너도 빨리 CT부터 찍자. NS 쪽은 왜 안 와? 1년 전에 없어졌지, NS는. NS가 없어져? 하지만 당장 차영을 수술할 의사를 찾을 순 없는 상황. 네가 더 심각해 보이거든, 지금? 빨리 CT부터 찍자, 어?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어디야? NS OP 가능한데. 강은 자신의 몸 상태 또한 성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원병원 NS 서전 이강입니다. 환자가 몹시 위급한 상태라서 제가 집도를 하게 됐습니다. 직접 차영을 수술하기로 하는데요. 넌 이름이 뭐야? 차영이. 아줌마는요? 정수희야. 강희가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무의식 속에서 그날을 헤매고 있는 차영. 초콜릿이다. 그래서 아줌마 아들 주려고 샀는데 맛있어요, 아줌마. 끝까지 버텨야 된다. 차영은 강희의 엄마가 준 그 초콜릿 하나로 이거 먹고 살아서 나가라. 간신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50,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수술을 마치고 나온 강. 소식을 듣고 황급히 병원으로 찾아온 준이는 그런 강희를 수술해주기로 하죠. 제 힘으로 밟아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딴 새끼 정도 제 실력으로 죽여볼 수 있다고 100번도 더. 아니 왜 날 안 믿어?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내가 누구야? 누구신데요? 누구신데요가 뭐야, 동생한테. 차영은 동생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는데요. 좀 전에 간호사한테 들으니까 가족분을 기억 못 하신다고 그러던데 언제부터 그런 겁니까? 10개월 만에 나타났어요. 전화도 문자도 톡도 없이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지 누난 교통사고 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개구라였네요. 저 자식이랑 죽을 때까지 아는 체하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한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이강 선생 안부를 안 물어요? 사고 난 차에 같이 타고 있었고 본인도 다친 몸으로 문채영 씨 수술 집도까지 해줬는데 혹시 죽을 때까지 아는 체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까? 동생분처럼. 강희는 준이로부터 수술을 받은 이후 일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봤지? 이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손을 들어서 실수를 한다고. 계속해서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현장에 나왔더니 긴장을 했다 내가. 그러던 중 거성병원의 큰 손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 수술을 강희가 직접 맡게 되는데 혈관정 수술 시행하겠습니다. 실력이 있는 친구겠죠, 당연히. 예, 물론입니다. 저희 병원 최고의 서전이 수술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수술을 시작하려 하자 계속해서 떨려오는 손. 선생님. 이준 선생? 결국 그 수술은 준이가 대신 집도하게 되죠. 우리가 사고가 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회장님. 서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후 준이를 찾아간 강.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널 살리는 짓을 했지.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문차영을 포기했어야지 그럼. 문차영 수술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건 너야. 혈종은 왜 제대로 안 걷어냈어? 골든타임하고 상관없었던 것 같은데 혈종만 제대로 걷어냈어도! 책망은 너 자신한테. 혈종을 왜 안 걷어냈어! 난 제대로 판단했고 내 수술은 틀리지 않았어. 그는 준이가 일부러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된 이상 서전으로서의 수명은 다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강희는 끝내 호스피스 병원으로 인사 발령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사고 이후 차영이는 식당 아줌마를 도와 호스피스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병원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놀아주다가 아무 사람 없지? 다쳐놨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고 말죠. 아버님, 잘 왔다.
잠시 후 호스피스 병원에 도착한 강. 그날 저녁 밖에서 들려오는 공사 소리에 잠에서 깬 차영. 그리고 이내 나타난 강희와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저기요. 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봐요. 저기 밑에 두 사람 있어요. 저기요. 두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차영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죠. 차영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 호스피스 병원에 왜 있는 겁니까? 이 병원 요리사예요. 지 동생이 진비 갖겠다고 여기 주방에 나 따라왔어요. 다음날 이모님? 새 의사 선생님 오셨어요? 예. 차영 셰프님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도 그 쌤이잖아요. 차영은 자신을 케어해준 새로운 의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곧 그 의사가 바로 강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I love you, I need you, I love you. Miss you. 하지만 강희는 도저히 자신의 상황과 이번 인사 발령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발령 제거해주세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서전입니다. 팔도 제대로 못 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서전. 기집애 하나 살리려다 정작 네 골든타임은 놓쳤다고. 미안하다. 내가 우리 재훈이 생각만 하고 너를 너무 대단하게 봤다. 전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처럼. 그 주제도 모르는 고집은 재미를 꼭 닮았고. 엄마처럼! 죽지 않을 겁니다, 전. 하지마! 그의 고집에 할머니는 강희를 테스트하지만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콩 한 짝도 제대로 못 옮기는 손으로 뭘 할 수가 있겠어, 서전이. 그 손으로 소독약 발라주는 의사는 제대로 하겠어? 강희는 다시 호스피스 병원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호스피스 병원에 강영천 씨가 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요. 곧 죽을 날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곳에 오게 된 부부. 내 제자였어. 얼마나 이쁜 부부인데. 일을 하고 있던 차영이에게도 짜장면 먹으러 가자. 오영수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내일 가시자고요. 내일. 나 내일 죽으면은 어떡할래? 뜬금없이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는 할아버지. 저 짜장면 안 좋아해요. 짜장면도 안 좋아하는 게 무슨 요리사라고. 차영은 어쩔 수 없이 함께 근처 짜장면 집으로 향했는데 아유, 짜장면도 못 만드는 게 무슨 요리사라고. 제가 왜 짜장면을 못 만들 거라 생각하세요? 무슨 사연인지 그녀는 종종 할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같이 와준 모양이었죠. 솔직히 이 집 짜장면 완전 별로예요. 제가 만들면 이거보다 100배는 맛있게 만들 수 있... 짜장면을 다 먹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갑작스럽게 달려든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누구한테 허락받고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차영과 강희의 불편한 만남이 다시 시작됐지만 사정 있어요, 할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케어할 거니까 외출 금지는 풀어주세요.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요? 강희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었고 절대 위험하지 않게. 난 여기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그쪽이 여기에 왜 있는지 관심도 없지만 그때까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날카로운 말로 모질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호스피스 병원에 나타난 준이. 여긴 어쩐 일로? 제 환자가 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곧 세상을 떠날 강현천의 부인 희주는 사실 준이가 짝사랑하던 사람이었죠. 혹시 김희주 씨 돌아가시면 나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줄래요? 그가 떠난 후 또다시 나타난 할아버지가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절대로 안 돼요. 한 번 더 걸리면 제가 쫓겨나요. 그래, 네 똥 굵다. 차영이 거절하자 엄마야, 할아버지. 이젠 태연이에게 가서 칭얼대는 할아버지. 하와이는 가도 짜장면 집은 절대 안 갑니다. 아, 그리고 그 집 짜장면 완전 맛없어요. 태연이 또한 최대한 침착하게 타일러 보지만 볶음밥 먹어. 짜장면이고 짬뽕이고 볶음밥이고 안 먹는다고요. 끝내 터져버려
할아버지도 이제 그만 정신 차리셔야 돼.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고 있으면 아들이 데리러 온다 그랬다고. 절대로 안 데리러 와요. 데리러 올 거면 버리지도 않았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내뱉어 버리는데요. 나도 우리 누나 버려봐서 알고 우리 엄마한테 버림 받아봐서 안다고 내가. 나야 뭐 우리 누나 빼먹을 등골이라도 있어서 돌아왔다고 칩시다. 할아버지 같은 개털한테 누가 돌아와요. 집이고 땅이고 싹 다 팔아가지고 자식들 다 줘버렸다며. 뭐하러 돌아와요 그 개자식이. 누가? 야, 이 자식이야! 그래, 네가 뭔데? 봤어? 할아버지는 오열을 하며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혹시 아드님 찾아오면 저희 쪽으로 연락 달라고 중국집 앞에 써붙여 놓고 왔으니까 걱정 말고 여기서 기다리세요. 알았어. 잠 좀 자고 일어날 테니까 연락 오면은 꼭 연락 줘요. 이후 차영은 미안한 마음에 할아버지에게 직접 짜장면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밖에 못 나가셔서 제가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건 드려도 되잖아요. 완성한 짜장면을 가져다 주러 가는데 할아버지는 이미 우리 짜장면 영감님 이 세상 소풍 잘 끝내시고 원래 오셨던 집으로 가셨어요.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짜장면 집에 들린 차영. 어서 오세요. 뒤이어 강희도 나타났는데요. 좋다. 그들은 그렇게 할아버지를 편안히 보내주었죠. 혹시 나중에라도 자식들이 찾아와서 울거든 아버지는 괜찮다고.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니들이 나한테 준 서름은 다 잊었다고 전해주세요. 아버지한테 미안해 말고 니들이라도 잘 살라고 건강하고 화목하게 잘 살기를 저승에서도 빌겠다고 꼭 전해주세요. 밥 먹어. 생각 없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태연이도 양심은 있는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짜장면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너 때문인 것 같아서 그래?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어차피 죽을 날 받아놓고 오늘 내일 했던 환자인데 그게 왜 나 때문인데? 그래,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자책하지 마. 병원에 출근한 차영은 준이와 마주쳤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이강 선생님은 호스피스 병원에 왜 오신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없게 돼서요. 의사가. 왜요? 왜 수술을 할 수 없게 돼요? 궁금하면 직접 본인한테 물어봐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가 희생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알 수 없었는데요. 올해는 안 뵐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진료를 위해 거성병원으로 찾아가 담당 간호사를 만난 차영은 자, 우리 호스피스 병원 구내 식당에 계시다면서요? 거기 이강 선생님도 발령받아 가셨다던데. 만났어요. 강희에 대한 사연을 듣게 되죠. 이강 선생님은 왜 호스피스 병원에 오신 거예요? 손목에 문제가 생겼대요. 특히나 신경외과 쪽 서전은 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술 중에 손이 떨려갖고 수술도 다 못 끝내고 나오셨대요. 그러다 그들에게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차영이 누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 우리 지용이 찾으러 가야 되는데 차비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지내고 있던 꼬맹이 지용이가 엄마를 만나러 갔다가 사라졌다는 것. 꼬마야! 선생님! 저 우리 엄마 집 주소 알아요. 지용이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주소가 어딘데? 강희와 차영은 황급히 지용이를 찾기 위해 나섰고 엄마랑 약속했는데 다시는 너 엄마 집 안 찾아가겠다고. 지용이 아니야? 늦은 밤 혼자 어묵 먹방을 찍고 있는 지용이를 발견하는데요. 선생님, 너 잘못된 줄 알고 형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엄마 만났어? 엄마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도 줬어요. 엄만 지금 어딨어?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랬어. 엄마 지금 어디 있는지 묻잖아, 누나가. 엄마랑 같이 사는 아저씨가 엄마를 막 때렸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히 데려오게 됐고
지용이가 엄마 선물 깜빡 잊고 안 주고 와가지고요. 차영은 지용이가 엄마에게 남긴 선물을 전달해주기 위해 따로 그녀를 찾아갔죠. 그런데 그녀를 보자 갑자기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 엄마, 나 차영인데 지금 백화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와? 학교 끝나고 벌써 3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왜 안 와? 엄마. 자신을 백화점에 두고 떠났던 엄마의 기억이 떠오른 차영은 죄송한데 장미연립에 사는 양승희 씨라고 울컥한 감정을 내뱉으며 혹시 아시나요? 그녀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민용이랑 지용이 아세요? 지용이가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준비해 온 건데 혹시 지용이 엄마 만나시면 어린 자식들까지 버리면서 찾고자 했던 행복이 바로 이런 거냐고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혹시 지용이 엄마 만나시면 생일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시고 지용이의 마지막 생일도 오늘인 거 알고 계시냐고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용이의 마지막 생일. 나한테 아직 잊었어요? 아니, 아니라면서 뭐 좀 전에 내가 배고프다 그랬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못 들었어. 너 같으면 화 안 나겠냐? 배 안 고파? 저것 봐. 형한테는 배 안 고프냐고 물어보면서 난 배고프다 그래도 못 들었다 그러고. 윤민용 배 안 고파? 차영과 강희는 지용이와 민용이를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는데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엄마랑 나랑 같은 날 생일인 게 나는 너무 웃기고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보내준 생일 선물 옷도 잘 받았어요. 옷이 좀 커서 할머니는 내년에 입으라고 했다가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입으라고 했어요. 그런 지용이의 선물과 편지를 읽어보던 엄마는 보고 싶어요. 제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말았죠. 좋은 건 형만 달라 그러고. 불행해. 누나가 보기엔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한 것 같은데? 너 태연이 형 알지? 누난 그런 애가 동생이야.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누난 생일 때마다 아파서 병원에 가. 지용이처럼 생일 파티도 안 해. 그날 이후 한 번도.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문득 튀어나온 그녀의 속사정. 아주 끔찍했던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날이 왜요? 사람 있어요. 저기 밑에도 사람 있어요. 강희는 차영의 과거에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TV 계속 떨어집니다. 얼어서 날것 같습니다. 한편 준이는 또다시 병세가 도진 조 회장의 수술을 집도하다가 살릴 수 있다 그랬잖아. 분명히 살릴 수 있다고 다시 했잖아 네가. 끝내 살려내지 못하고 수술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조 회장님 돌아가셨다며? 차영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강희 또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죠. 네가 어떻게 찌그러져 있나 궁금해서 달려왔니? 조 회장님 돌아가신 게 그게 왜 의사실수야? 이것들이 어디서 의사를 호구로 알고. 조 회장님 거성의료진들 아니었으면 한참 전에 고인이 되셨을 뿐 아닌가? 강희는 나름대로 가장 현실적인 위로를 건네주지만 이제 전략을 바꾸셨어요. 감동받은 척하고 눈물이라도 흘려주고 싶은데 현재로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준. 정신과 수쌤을 좀. 이강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많이 기다리셨죠? 바쁘실 텐데 뵙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잠시 후 문차영 환자 아시죠? 2006년부터 거성병원 정신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던데. 강희는 간호사에게 차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고 문차영 씨, 그날 그 무너진 백화점 안에 있었어요. 그녀가 어릴 적 그때가 겨우 12살이었다는데. 우리 엄마도 그날 그 백화점에 있었는데. 자신의 엄마와 같은 백화점에서 사고를 당했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엄마 재산은 늘 민성이가 준비해줬는데 그날 밤 이제는 민성이가 없어. 우리끼리 한잔해. 나홀로 조촐히 엄마의 제사를 지내는 강. 여기 계셨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 찾으셨다고. 그의 옆으로 다가오는 차영. 일 다 끝났으면 술 한잔 같이 하자고요. 여긴 우리 엄마 자리고 여기 앉아요. 생일 축하해요. 다신 아프지 말아요. 특히 생일엔. 눈물이 자꾸 멈추질 않네요.
드라마 초콜릿은 2019년 방영된 JTBC 멜로 드라마인데요. 2000년대 돌풍을 일으켰던 최고의 화제작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집필한 이경희 작가가 극본을 맡아 큰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죠. 시청자들의 흥미를 쉽게 돋굴 만한 자극적인 요소나 큰 파도같이 휘몰아치는 전개 방식은 아니지만 이경희 작가만의 멜로적 감성과 하주원 윤계상의 돋보이는 케미로 힐링할 수 있는 잔잔하게 흘러가는 고요한 파도 같은 드라마였습니다. 과도한 도파민으로 피로감에 지친 분들에게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드라마 초콜릿 몰아보기 하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잘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잘을